저 사람 왠지 귀티 나는데? 어디에서 귀티를 느끼세요? 외모와 피부톤, 옷차림 등 다양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돈이 적지 않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귀티는 돈과 관련 없는 곳에서 느껴지게 돼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격을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은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가진 것과 상관없이 격을 높이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법이 아니에요. 진짜 품격을 만드는 법이에요. 첫 번째는 주변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봤던 사람이 덤벙대거나 지저분하면 어떨까요? 좋았던 인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잠깐 봤을 땐 순간 귀티가 느껴졌던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귀티가 사라져요. 그 사람의 주변이 어수선하면 귀티라는 인식은 싹 달아나 버려요. 주변에서 쓰레기 같은 잡다한 물건만 없애도 간결하고 단순한 정취를 누릴 수 있어요. 산만한 환경은 기운을 흐트리고 마음 역시 두서없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습도 값싸게 느껴지죠. 귀티 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차분함이에요. 차분함을 만드는 요소는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속 정리와 자신의 주변 환경의 정리로 나눌 수 있죠. 마음이 정리되면 차분함이 묻어나와요. 저절로 귀티가 발산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만 신경 쓰고 주변 환경은 너저분하다면 어떨까요? 귀티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모습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귀티 나는 사람치고 자기 욕심만 귀티 나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이나 머문 자리, 그리고 집안도 정갈해요. 환경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듯이 사람도 환경에 큰 영향을 줘요.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해요. 우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품위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돈된 환경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도 침착해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줘요. 품이 있고 싶다면 먼저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주변을 돌보아야 해요. 정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적절한 주변 정리는 자신을 귀티 나게 만드는 방법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어도 집이 지저분하고 책상이 어수선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겉만 번지르르 하네 하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소박한 옷차림이라도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있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리는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품격의 표시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돈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건 비싼 집, 화려한 옷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삶의 기술이에요. 이 역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급진 삶을 누리는 방법으로 말과 행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이란 단어가 가식적이란 느낌이 있지만 그보다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되지 않은 말로 한다면 어떨까요? 산만하고 횡설수설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귀티는 정리되지 않은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커요. 정리된 말은 간결함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이에요. 사람도 같은 이미지로 묶이게 되죠. 따라서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도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에 도움이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조바심 있거나
설명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기 쉬워요. 더 큰 문제는 말을 많이 할수록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말일수록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차이가 날 위험이 있어요. 신변잡기에 관한 잡스러운 말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험담이 입에 가득한 사람도 정돈되지 않은 말을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정갈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고귀한 품격이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정리되고 깔끔한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돋보이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계속 말을 쏟아내는데 요점이 뭔지 모르겠을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반대로 짧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똑똑하네, 프로페셔널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이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말해도 두서없으면 값싸 보이고 짧게 말해도 정확하면 품이 있어 보여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말도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명확한 사람은 말도 명확해요. 말을 정돈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정돈해야 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면 쉬는 것도 답이라는 거예요. 잘 쉬지 못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듯이 말도 잘 쉬어야 품격이 드러나요. 대화에도 휴식이 필요해요. 말을 잘한다는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말하기 힘들 때, 말이 정돈되지 않을 때는 잠시 대화를 쉬는 게 품격 유지와 격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돼요. 또한 적절하게 말하는데 도움이 되죠. 사람들은 대화 중 침묵이 싫어서 상대 말에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말을 쉰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말을 하면 후회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종종 생겨요.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침묵을 견디면 오히려 서로가 편해져요. 사실 상대도 어떤 말을 할지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말을 쉬니 상대도 편해지죠. 그냥 멈췄던 일을 하며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쉬면 생각을 정리하고 더 잘 생각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시 쉬세요.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대화에서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만들어주고 이건 귀티에도 영향을 줘요. 가끔은 무의미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보는 게 좋아요. 주말에 모처럼 쉴 때나 업무가 바쁠 때 핸드폰에서 울리는 단체 대화에 짜증날 때가 있죠. 괜히 하고 싶지도 않은 채팅을 하다가 귀찮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느니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누군가의 대화에 휩쓸리다가는 실수나 하게 돼요. 말은 해야겠고 할 말은 생각 안 나고 의미 없는 말과 맞장 붙이는 말을 남발하다 실수를 하게 되죠. 또한 나는 할 말이 없어도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모바일 채팅에서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정돈된 말을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갈게요.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별한 말 센스가 없음에도 굳이 이런저런 대화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우매함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끼어봐야 영양가 없는 말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고 허튼 말로 괜히 자신의 품격만 깎아내리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화 그 자체에서 빠지는 게 좋아요. 이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상의 기술이에요. 이런 태도야말로 대화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자유를 지키는 기술이죠. 그 결과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은근한 귀티로 이어져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 말이 없을 때 침묵할 줄 아는 게 더 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침묵도 대화의 일부예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품이 있는 태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말의 내용 이상으로 형식면에서도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되 미소를 가득 담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 보여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죠. 말만 예절 있는 사람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계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다 보면 품이라기보다 가식으로 느껴져요. 진정 귀티나는 모습은 친절함과 따뜻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친절함과 따뜻함을 착각해 자신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라서 보일 수 있는 당당함과 여유로움이에요. 강한 사람이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도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거지 상대 눈치 보며 하는 것과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은 공손한데 표정이 없어요. 말은 괜찮습니다인데 얼굴은 귀찮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보면 불편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간단해도 표정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인데 진심이 느껴져요. 미소가 있고 눈빛이 따뜻하고 목소리에 온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품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전달 방식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친절과 따뜻함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친절한 척하면 금방 들통나요. 사람들은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친절함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상대가 누구든 상대의 지위가 어떻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 친절함이 품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공손해도 그게 드러나요. 말투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드러나죠. 진짜 귀티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귀티는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나와요. 주변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정돈하고 필요 없는 말은 쉬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가장 강력한 품격의 표시예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이런 게 없으면 천박해 보여요. 반대로 소박한 차림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품이 있어 보이죠. 진짜 귀티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와요. 정리된 환경, 정돈된 말, 여유로운 침묵, 따뜻한 태도. 이게 진짜 품격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지저분한 곳은 없는지, 내 말은 정돈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를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진 게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